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조선반도의 가을은 소금 장수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다. 서쪽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지만 박소금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27년간 바다와 소금과 함께 살아온 그는 단단한 남자로 단련되었고 그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아침 햇살처럼 밝은 미소가 그것을 증명했다. 해남 소금이여, 반도에서 가장 맛있는 소금이여. 소금의 외침이 아침 한양시장에 울려 퍼졌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투박한 천주머니에 담겨 있었고 햇빛을 받아 작은 진주처럼 반짝였다. 사람들은 소금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고 했다. 단지 짠맛뿐만 아니라 바다의 향, 햇볕의 향, 그리고 정직한 노동의 땀 냄새까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가난한 소금 장수인 소금은 엄격한 계급사회인 조선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소금 맛있습니다, 부인. 비취색 비단 한복을 입은 귀부인이 자신의 초라한 가게 앞에 멈추자 소금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가장 좋은 소금 반 근을 달라. 고귀한 여인이 말했고 뒤에 선 수행원들은 경멸의 눈초리로 소금을 바라보았다. 네, 부인.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소금은 가장 하얀 소금 주머니를 꺼냈고 그 소금 알갱이들은 햇빛 아래에서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그는 소금을 하나도 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무게를 달았다. 소금에게 있어 모든 소금 알갱이는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다. 멀리서 화려한 가마가 시장 가장자리에 멈춰 섰다. 연분홍색 비단 장막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렸다. 옥처럼 하얀 손이 장막을 젖혔고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났다. 김담비, 김영애정이 따님이자 한양 전체가 그 아름다움과 지혜로 우러러보는 규수가 호기심과 약간의 지루함이 섞인 눈빛으로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담비에게 영의정 저택에서의 삶은 너무나 단조로웠고 소금이 없는 담백한 음식처럼 재미없었다. 아가씨, 천한 사람들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던 홍유모가 속삭였다. 하지만 담비는 듣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우연히 한 귀부인 앞에서 몸을 굽히며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와 마주쳤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단순한 선배 한복이었지만 그 남자에게서 무언가가 담비의 시선을 붙잡았다. 홍유모, 저기는 무엇인가요? 담비가 소금의 가게를 가리켰다. 아가씨, 저건 그저 소금 파는 곳일 뿐입니다. 아가씨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홍유모가 혐오감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담비는 이미 틀에 갇힌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20년 동안 그녀는 영의정 저택 밖의 세상을 자유롭게 탐험할 기회가 없었다.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학업부터 옷차림, 심지어 미래의 결혼까지도.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이부영의정의 아들과 약혼시켰고 이는 문벌이 맞는 혼약이었지만 담비에게는 금장에 갇힌 느낌이었다. 내려가서 보고 싶어요. 담비는 홍유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심했다. 가마에서 내려설 때 담비는 시장 특유의 향기를 느꼈다. 그녀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 백성들의 삶의 냄새였다. 여러 향신료의 냄새, 수공예품의 냄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땀 냄새까지. 소금이 귀한 손님에게 소금 주머니를 건네고 있을 때 그는 주변의 공기가 달라짐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선녀 같은 아름다운 소녀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봐, 뭘 쳐다보느냐? 주제도 모르고 담비의 수행원 중 한 명이 크게 소리쳐. 소금은 놀라 고개를 숙였다. 담비는 불만스럽게 눈썹을 찌푸렸다.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 마라. 그녀는 소금의 가게로 다가갔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담비 같은 고귀한 규수가 하찮은 소금 장수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네가 소금을 파는 사람이구나? 담비가 봄바람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금은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네, 아가씨. 이것은 해남 소금. 반도에서 가장 맛있는 소금입니다. 난 이렇게 소금이 팔리는 걸 본 적이 없어. 담비가 얼굴에 호기심을 그대로 드러내며 말했다. 저택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소금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팔리는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었어. 소금은 규수의 솔직함에 놀랐다. 그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이 담비의 맑은 눈과 마주쳤다. 소금은 바다에서 옵니다. 아가씨.
바닷물에서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의 노력을 거쳐 마침내 모든 집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흥미롭구나. 담비가 미소 지었다. 조금 살 거야. 아가씨. 홍유모가 경악했다. 우리가 이런 천한 사람들에게서 소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담비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나는 노동자들의 소금 맛이 저택에서의 소금 맛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 소금은 미소 지으며 가장 작은 소금 주머니를 꺼냈고 순백의 소금 알갱이들이 투박한 천에 쌓여 있었다. 이것은 제가 가진 가장 맛있는 소금입니다. 아가씨, 선물로 받아주세요. 아가씨 같은 분이 소금 같은 소소한 것에 돈을 내시면 안 됩니다. 담비는 소금의 행동에 놀랐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에 값이 있었고 모든 관계는 이익을 기반으로 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투박한 옷을 입은 채로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주려 했다. 안 돼. 그녀는 단호했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할 거야. 소금은 고개를 저었고 여전히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소금은 미소와 같습니다. 아가씨. 때로는 그 진정한 가치가 돈이 아니라 삶을 더 맛있게 만드는 방식에 있죠. 담비는 소금 장수의 단순하지만 깊은 말에 깜짝 놀랐다. 영의정 저택에서 그녀는 유명한 스승들로부터 문학과 철학을 배웠지만 누구도 소금에 대해 이렇게 시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럼 이 선물을 받을게. 담비는 소금 주머니를 받으며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소금에 거친 손과 닿았을 때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하지만 내 이름을 알려줘야 해. 박소금입니다. 아가씨. 그가 수줍게 대답했다. 한양시장의 소금 장수입니다. 소금. 담비는 그 이름을 되풀이했다. 한국 고어로 소중한 소금이라는 뜻이었다. 소금 장수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난 김담비야. 그들 사이의 순간은 시장으로 들어오는 시끄러운 무리에 의해 깨졌다. 이 부영애정과 그의 아들 이준호. 담비의 약혼자로 지정된 자의 수행원들이었다. 아, 김아가씨가 여기 계셨군요. 준호가 다가오며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소금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왜 이런 천한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담비는 준호의 태도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소금을 사고 있었어. 준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소금이요? 아가씨께서 왜 그런 싸구려 물건에 관심을 두시는 거죠? 원하신다면 소금 창고 전체를 사드리겠습니다. 소금은 담비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담비는 준호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저 시장에 와본 적이 없어서 호기심이 생겼을 뿐이야.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게 해주세요. 떠나기 전 담비는 뒤돌아 소금을 바라보았다. 소금 장수의 눈빛에서 그녀가 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진실함. 그가 파는 소금처럼 짭짤한 미소였다. 소금은 이 만남이 그저 인생의 대양에서 녹아버릴 소금 한 알 같은 짧은 순간임을 알았다. 하지만 어쩐지 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밤이 내리자 소금은 한양 외곽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다른 소금 장수들처럼 해안가에 살지 않고 소금은 고향의 가난한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라며 한양으로 오기로 결정했다. 깜빡이는 기름등 앞에 앉아 소금은 오래된 종이를 꺼내 고향의 어머니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오늘 소금을 많이 팔아서 어머니께 돈을 조금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양시장은 여전히 분주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소금은 펜을 멈추고 담비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는 침묵하기로 했다. 규수에 대한 꿈은 그와 같은 소금 장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영의정 저택에서 담비는 화장대 앞에 앉아 소금이 선물한 작은 소금 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를 열고 하얀 소금 알갱이들을 부드럽게 만졌다. 아가씨,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홍유모가 들어와 담비가 소금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놀랐다. 홍유모, 우리의 삶이 소금이 없는 음식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담비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의 삶은 풍요롭고 넉넉한데 어떻게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담비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밍밍하게 느껴져 진정한 맛이 없는 것처럼. 홍유모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가씨의 마음속에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이 있음을 이해했다. 아가씨는 쉬셔야 합니다. 내일 부인을 만나 약혼식에 대해 논의하셔야 합니다. 담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는 소금장수의 모습이 선명했다. 그녀는 서로 다른 두세 개의 사람들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궁금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한양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같은 달 아래 두 사람, 두 운명, 두 세계. 하지만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하듯 아마도 운명도 그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제2화 눈물은 바다 소금처럼 짜다. 동풍이 더 강하게 불기 시작하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소금은 투박한 천으로 된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며 새로운 하루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가 가게 위에 소금 주머니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왔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밍밍해. 그렇다면 소금 장수가 없으면 시장은 어떨까? 소금은 휙 돌아섰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앞에 담비가 서 있었지만 오늘 그녀는 이전처럼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단순한 외투를 입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고귀한 모습을 가리고 있었다. 김아가씨, 소금은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왜 여기 계신 거죠? 그것도 혼자서? 담비는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저택에서 빠져나왔어. 홍유모는 내가 가야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장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 소금은 걱정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누군가 아가씨를 알아보면 위험할 겁니다. 걱정 마. 담비가 안심시켰다. 영혜정의 딸이 혼자 시장에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소금 주머니들을 가리켰다. 오늘은 많이 팔았니? 소금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시장에 사람이 적습니다. 담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소금을 바라보았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니? 15살 때부터입니다. 아가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담비는 슬픔을 느꼈다. 아버지에 대해 미안해. 소금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에요. 이제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봐야 합니다.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 외침이 들렸다. 도둑을 잡아라. 마른 청년 하나가 가게들 사이로 필사적으로 뛰어가고 뒤에는 몇몇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소금의 가게 앞을 지나칠 때 그는 실수로 담비와 부딪혔고 이로 인해 그녀는 균형을 잃었다. 소금은 재빨리 담비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다. 순간 그들은 매우 가까이 있었고 가까워서 소금은 담비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우아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소금 장수에게는 낯선 향기였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소금은 걱정스럽게 물었고 자신이 고귀한 규수를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서둘러 손을 놓았다. 담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괜찮아. 고마워. 그들은 그곳에 서서 어색한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담비가 입을 열었다. 내 소금은 저택에 있는 소금과 맛이 달라. 더 짭짤하고 향기롭지. 소금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도 바다와 햇볕에 향이 담겨있기 때문일 거예요. 제 소금은 해남의 염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곳은 햇볕과 바닷바람이 가장 순수한 소금 알갱이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정말 흥미롭네. 담비가 감탄했다. 난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 영의정 저택 밖의 세상은 너무 넓고 다채롭구나. 소금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담비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흔히 담비 같은 귀족 교수들의 삶이 행복과 자유로 가득 차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들도 금장에 갇혀 있었다. 아름답지만 여전히 감옥이었다. 언젠가 아가씨는 바다에 가보셔야 합니다. 소금이 말했다. 바다 앞에 서면 사람은 자신이 작다고 느끼지만 또한 이상하게도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담비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아마 그런 기회는 영원히 없을 거야. 다음 달 약혼식 후에는 나는 이 부인이 될 거고 삶은 더 제한될 거야. 소금은 가슴속에 이상한 슬픔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과 담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결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자 여전히 아픔을 느꼈다. 이준호는 분명 행운아일 겁니다. 소금이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담비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지위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
그는 소금 한 주머니나 시장 방문과 같은 단순한 것들의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소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조선의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귀족 가문 간의 정략 결혼은 일반적이었다. 개인의 감정은 결코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지 않았다. 아가씨, 소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소금처럼요. 작고 단순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삶은 맛을 잃어버립니다. 담비는 놀란 눈빛으로 소금을 바라보았다. 내 말은 소금 장수답지 않아. 어디서 배웠니? 소금은 쑥스럽게 웃었다.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제 아버지는 책을 좋아하셨고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장에서 소금을 팔 때 저는 학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듣곤 했고 그들로부터 조금씩 배웠습니다.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의 무리가 들어오고 있었고 선두에는 다름 아닌 이준호, 담비의 약혼자가 있었다. 안 돼. 담비가 당황했다. 당장 가야 해. 이쪽으로. 소금은 재빨리 담비를 가게 뒤쪽으로 안내하며 작은 골목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준호는 이미 그들을 보았다. 김담비.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크게 불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이 소금 장수와? 담비는 몸을 곧게 세우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난 그저 시장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준호, 뭐가 잘못됐니? 준호가 다가왔고 분노한 눈빛으로 소금을 바라보았다. 이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소? 감히 영의정 따님을 모욕하다니. 그런 게 아니야. 담비가 항의했다. 내가 스스로 여기 온 거야. 그리고 이 소금 장수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자를 붙잡아라. 감히 김 아가씨에게 손을 대다니. 두 병사가 즉시 소금을 붙잡았고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만해. 담비가 소리쳤지만 마른 청년 하나가 가게들 사이로 필사적으로 뛰어가고 뒤에는 몇몇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소금의 가게 앞을 지나칠 때 그는 실수로 담비와 부딪혔고 이로 인해 그녀는 균형을 잃었다. 소금은 재빨리 담비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다. 순간 그들은 매우 가까이 있었고 가까워서 소금은 담비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우아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소금 장수에게는 낯선 향기였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소금은 걱정스럽게 물었고 자신이 고귀한 교수를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서둘러 손을 놓았다. 담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괜찮아. 고마워. 그들은 그곳에 서서 어색한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담비가 입을 열었다. 내 소금은 저택에 있는 소금과 맛이 달라. 더 짭짤하고 향기롭지. 소금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도 바다와 햇볕에 향이 담겨있기 때문일 거예요. 제 소금은 해남의 염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곳은 햇볕과 바닷바람이 가장 순수한 소금 알갱이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정말 흥미롭네. 담비가 감탄했다. 난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 영의정 저택 밖의 세상은 너무 넓고 다채롭구나. 소금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담비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흔히 담비 같은 귀족 교수들의 삶이 행복과 자유로 가득 차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들도 금장에 갇혀 있었다. 아름답지만 여전히 감옥이었다. 언젠가 아가씨는 바다에 가보셔야 합니다. 소금이 말했다. 바다 앞에 서면 사람은 자신이 작다고 느끼지만 또한 이상하게도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담비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아마 그런 기회는 영원히 없을 거야. 다음 달 약혼식 후에는 나는 이 부인이 될 거고 삶은 더 제한될 거야. 소금은 가슴속에 이상한 슬픔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과 담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결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자 여전히 아픔을 느꼈다. 이준호는 분명 행운아일 겁니다. 소금이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담비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지위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 그는 소금 한 주머니나 시장 방문과 같은 단순한 것들의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소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조선의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귀족 가문 간의 정략 결혼은 일반적이었다. 개인의 감정은 결코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지 않았다. 아가씨, 소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소금처럼요. 작고 단순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삶은 맛을 잃어버립니다. 담비는 놀란 눈빛으로 소금을 바라보았다. 내 말은 소금장수답지 않아. 어디서 배웠니? 소금은 쑥스럽게 웃었다.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제 아버지는 책을 좋아하셨고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장에서 소금을 팔 때 저는 학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듣곤 했고 그들로부터 조금씩 배웠습니다.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의 무리가 들어오고 있었고 선두에는 다름 아닌 이준호, 담비의 약혼자가 있었다. 안 돼. 담비가 당황했다. 당장 가야 해. 이쪽으로. 소금은 재빨리 담비를 가게 뒤쪽으로 안내하며 작은 골목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준호는 이미 그들을 보았다. 김담비.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크게 불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이 소금 장수와? 담비는 몸을 굳게 세우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난 그저 시장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준호, 뭐가 잘못됐니? 준호가 다가왔고 분노한 눈빛으로 소금을 바라보았다. 이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소? 감히 영의정 따님을 모욕하다니. 그런 게 아니야. 담비가 항의했다. 내가 스스로 여기 온 거야. 그리고 이 소금 장수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자를 붙잡아라. 감히 김 아가씨에게 손을 대다니. 두 병사가 즉시 소금을 붙잡았고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만해. 담비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그녀를 붙잡았다. 당장 저택으로 돌아가시오. 담비, 당신 아버지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실 겁니다. 소금은 병사들에게 끌려갈 때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천한 사람이 부영애정의 아들과 대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담비를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그녀에게 말하고 싶은 듯했다. 담비는 무력하게 소금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소금 장수에게도 문제가 되었다. 김 부인께서 이 일을 알게 되면 매우 실망하실 겁니다. 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 소금 장수는 당신에게 접근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담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소금처럼 짜게 흘러내렸다. 김영애정의 저택은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담비의 시장 방문과 천안 소금 장수와의 만남이 모든 하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담비는 자신의 방에 갇혀 있었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이냐? 김영희정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존엄한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저택을 빠져나가 그런 천한 곳에 가다니. 담비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에는 결연함이 보였다. 아버지, 저는 그저 시장이 어떤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 곳은 너와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 영의정이 말했다. 너는 곧 이 가문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 내 행동은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이 가문이 명예까지 손상시킨다. 담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버지, 소금 장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는 단지 저에게 친절했을 뿐이에요. 소금 장수? 그래. 이준호가 말했다. 영애정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다니. 그는 이미 관아에 갇혔다. 담비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니에요. 그는 단지 내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준 것뿐이에요. 아버지, 그를 풀어주세요. 네가 천한 소금 장수를 위해 애원하다니. 영의정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김 부인이 방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담비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김 부인이 물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행동을 하다니. 담비는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소금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구해야 한다고 느꼈다. 어머니, 아버지, 그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발 그를 풀어주세요.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영의정은 한숨을 쉬었다. 넌 이제 내 방에 머물 것이다. 약혼식까지 나가지 말고 그리고 그 소금 장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김 부인은 남편을 따라 나가며 마지막으로 담비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문이 닫히자
담비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한양의 지붕들과 그 너머로 펼쳐진 세상이 그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손에는 소금이 준 작은 소금 주머니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와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홍유모, 담비가 불렀다. 늙은 유모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아가씨. 그 소금 장수가 어디에 갇혔는지 알아요? 홍유모는 망설였다. 아가씨, 그건 알아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혜정님께서. 제발요. 홍유모, 담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무고해요. 저 때문에 벌을 받을 거예요. 홍유모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담비를 돌봐왔고 그녀의 마음을 잘 알았다. 남부 관하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담비는 결심한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요. 홍유모,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한편 남부 관하의 어두운 감옥에 소금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 있었다. 관아의 병사들은 그를 영의정 따님을 모독한 죄로 심하게 매질했다.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줄 알았어? 소금은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천한 소금 장수가 고귀한 규수를 바라본 대가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없었다. 담비를 만난 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미소, 그녀의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그녀의 솔직함은 그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봐, 소금 장수. 간수가 감옥 창살 사이로 말했다. 내일 내 운명이 결정될 거야. 영혜정님께서 내 벌을 정하실 테니. 소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간수가 떠난 후 소금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는 감옥에 오기 전 마지막 순간에 편지를 쓸 시간이 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어머니, 은비에게도 나는 지금 약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항상 그랬듯이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곧 돌아갈 거예요. 그때까지 서로를 돌봐주세요. 바다처럼 넓은 사랑을 담아. 소금 올림. 그는 편지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는 가족을 위해 강해야 했다. 밤이 깊어지고 관아는 조용해졌다. 소금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갑자기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 밖에서 간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의정 대감의 명령입니다. 소금 장수를 잠시 데려가 신문해야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말했다. 이 시간에요? 이상하네요. 간수가 의심스럽게 말했다. 질문하지 마세요. 이것은 대감의 직인이 찍힌 문서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권위 있게 말했다. 잠시 후 열쇠 소리가 들리고 감옥 문이 열렸다. 소금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문 앞에는 홍유모가 서 있었고 그녀 뒤에는 남자 하인의 옷을 입은 담비가 있었다. 조용히 하세요. 홍유모가 속삭였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소금은 혼란스러웠지만 따라 나섰다. 그들은 조용히 관아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향했다. 바깥에는 말 한 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금이 묻기 시작했지만 담비가 그의 말을 끊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은 무고해요. 소금씨, 당신이 처벌받게 할 수 없었어요. 소금은 담비를 바라보았다. 남장을 하고 있어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가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가씨가 위험해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담비가 말했다. 이 말을 타고 한양 남쪽으로 가세요. 그곳에 제 유모의 조카가 살고 있어요. 그는 당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하지만 아가씨의 약혼은 소금이 말했다. 담비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그건 제 운명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자유로워야 해요. 소금은 담비의 손을 잡았다. 그의 거친 손과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달빛 아래에서 대조를 이루었다. 아가씨,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담비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에게 바다를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소금은 마지막으로 담비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겼다. 그리고 말에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담비와 홍유모는 서둘러 관아를 빠져나와 저택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그들의 부재를 눈치채지 않았다. 그날 밤, 담비는 창가에 앉아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소금은 자유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가 준 소금 주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비록 자신은 금장 속에 갇혀있지만 적어도 그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작은 소금 알갱이들처럼 그들의 만남은 짧았지만 인생의 깊은 맛을 남겼다.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해남. 소금은 한 달 전 한양을 떠난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여동생 은비는 그의 갑작스러운 귀향에 놀랐지만 가족이 다시 함께하게 된 것에 기뻐했다. 오빠, 오늘은 소금을 만들지 않아? 은비가 물었다. 16살인 그녀는 오빠를 존경하며 따랐다. 소금은 미소 지었다. 오늘은 바다를 좀 보고 싶어. 그는 해변으로 걸어갔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드럽게 밀려와 부서지는 소리가 그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저 멀리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수평선은 마치 두 세계의 경계처럼 보였다. 소금은 모래사장에 앉아 작은 조개 껍데기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담비에게 줄 선물로 모아둔 것 중 하나였다. 언젠가 그녀가 바다를 보게 된다면 그의 생각은 한양에 남겨진 담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약혼식은 잘 치렀을까? 그녀는 행복할까? 이제 조개 껍데기와 대화하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금은 돌아보았다. 그의 오랜 친구 하늘이 서 있었다. 하늘은 마을의 어부였고 소금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다. 하늘아, 넌 항상 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나타나는구나. 소금이 웃으며 말했다. 하늘은 소금 옆에 앉았다.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가 갑자기 돌아왔을 때 모두가 궁금해했어. 소금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담비와의 만남, 관아에 갇힌 일, 그리고 그녀가 그를 구해준 일까지. 와, 영의정 따님이라고? 하늘이 놀라서 말했다. 네가 항상 특별했지만 이건 예상 밖이군. 소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 같은 소금 장수가 그런 규수와 인연이 있을 리 없지. 하늘은 진지한 표정으로 소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널 구했잖아. 그건 그녀도 널 생각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건 그녀의 선한 마음 때문이야. 소금이 대답했다. 그녀는 누구든 불의에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야. 둘은 잠시 침묵 속에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늘이 마침내 물었다. 소금은 깊게 생각했다. 나는 여기 머물러야 해. 어머니와 은비를 돌봐야 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면 위험할 거야.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담비 아가씨는 이미 약혼자가 있어. 그녀의 가문과 내 위치의 차이는 바다와 하늘만큼 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있었다. 정말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소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현실은 다른 이야기였다. 며칠 후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양에서 관리들이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관리들의 방문은 보통 세금 징수나 군역 문제 때문이었다. 소금은 염전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혹시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오빠, 은비가 달려와 소리쳤다. 마을 입구에 화려한 가마들이 도착했어. 모두들 중요한 대감이 오셨다고 해. 소금은 긴장했다. 집에 머물러라. 은비야, 내가 가서 알아볼게. 그는 마을 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화려한 가마와 말들이 서 있었다. 관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었다. 해남 주민 여러분, 우두머리로 보이는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조선의 영의정 김대감께서 특별한 칙령을 내리셨습니다. 해남의 소금이 왕실에 진상될 예정이니 최고의 소금 장인을 찾고 있습니다. 소금은 놀라서 군중 속에 숨었다. 영의정이라니? 담비의 아버지가 왜 해남의 관리들을 보냈을까? 설마 자신을 체포하기 위한 것일까? 우리는 박소금이라는 소금 장인을 찾고 있습니다. 관리가 계속했다. 그는 한양에서 해남 소금을 팔았으며 그 품질이 왕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이 소금을 가리켰다. 소금은 이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섰다. 제가 박소금입니다. 그가 말했다. 관리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이 한양에서 소금을 팔던 사람이요? 소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소금을 자세히 살펴본 후 놀랍게도 미소를 지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왕실에 소금을 공급할 장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영의정 대감께서 직접 추천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저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관리가 계속했다. 영의정 대감께서 당신의 소금 제조 기술을 높이 평가하시어 해남의 왕실 소금 제조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곳의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해남 전체에 큰 영광이자 번영을 가져다줄 기회였다. 소금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담비의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일까? 그가 자신의 신분을 알면서도 그날 밤 마을은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모두가 소금의 성공을 축하했고 왕실 소금 제조소가 가져올 번영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소금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오빠,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야? 은비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소금은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중요한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야. 어머니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도 널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소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담비가 지금 이 바다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했다. 다음 날 아침, 관리들이 소금을 다시 찾아왔다. 박소금 씨, 한 가지 더 전할 것이 있습니다. 관리가 말했다. 다음 달 한양에서 열리는 왕실연회에 당신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소금이 공식적으로 왕실에 소개될 것입니다. 소금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양에 돌아간다는 것은 담비를 다시 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관리가 소금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말했다. 당신은 이제 왕실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을 겁니다. 한 달 후, 소금은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담비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는 이미 이준호와 결혼했을까? 한양에 도착한 소금은 왕실 관리에 위해 고급 객사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왕실 연회를 위해 준비해야 했다. 연회 당일, 소금은 생전 처음으로 화려한 관복을 입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거친 소금 장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품위 있는 관리의 모습이 서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박대인? 시종이 물었다. 소금은 이제 대인이라는 칭호로 불렸다. 왕실 소금 제조소의 책임자라는 직위는 그에게 양반의 지위를 부여했다. 소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궁궐로 향하는 길에 소금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다. 불과 몇 개월 전, 그는 시장에서 소금을 파는 평범한 장수였다. 그런데 이제는 왕실 연회에 초대된 귀빈이 되었다. 궁궐에 도착한 소금은 화려한 연회장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조선의 고위 관리들과 귀족들이 모여 있었다. 소금은 긴장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다. 담비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 옆에는 이준호가 앉아 있었다. 소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안내되었고 왕의 입장을 기다렸다. 왕이 입장하자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했다. 소금도 서둘러 절을 올렸다. 위식이 시작되었고 여러 진상품이 왕에게 소개되었다. 다음은 해남에서 온 특별한 소금입니다. 위식을 진행하는 관리가 선포했다. 이 소금은 그 맛과 품질이 뛰어나 왕실의 진미를 더할 것입니다. 박소금 대인, 나오셔서 소금을 소개해 주십시오. 소금이 일어나 왕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준비해온 소금 주머니를 공손히 들어 올렸다. 이 소금은 해남의 맑은 바닷물과 따뜻한 햇볕, 그리고 정직한 노동의 결과입니다. 소금이 말했다. 소금은 작고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음식의 맛을 더하고 삶의 풍미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인생에서 작은 순간들이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담비는 고개를 들어 소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왕이 소금을 맛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훌륭한 맛이구나. 이제부터 왕실의 식사에는 해남 소금만 사용하도록 하라. 모두가 박수를 치며 소금을 축하했다. 영의정 김대감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회가 끝나고 소금은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달빛이 연못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소금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금은 돌아보았다. 담비가 그 앞에 서 있었다. 아가씨. 소금이 놀라서 말했다. 여기 계시다니. 담비는 미소 지었다.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어요. 소금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어떻게, 왜? 제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담비가 설명했다. 처음에는 화가 나셨지만 결국 당신의 소금을 맛보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준호와의 약혼이 취소되었어요. 소금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준호가 다른 고관의 딸과 미래를 가진 것이 발각되었어요. 담비가 설명했다. 아버지는 분노하셨고 약혼을 파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때 아버지께 진짜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소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진짜 마음이라니. 담비는 소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소금처럼 당신은 제 삶의 맛을 가져다 주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 제 삶은 너무 밍밍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소금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아가씨, 저는 그저 소금 장수일 뿐입니다. 아니요. 담비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왕실 소금 제조소의 책임자예요. 양반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제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담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실과 사랑이 가득했다. 아가씨, 아니, 담비. 소금이 마침내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담비는 미소 지었다. 약속 기억해요? 언젠가 바다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소금은 웃음을 터뜨렸다. 네, 기억합니다. 해남의 바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함께 가요. 그때가 오기를 기다릴게요. 담비가 말했다. 그들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소금처럼 작지만 인생의 깊은 맛을 더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3년 후 해남의 왕실 소금 제조소는 번창했다. 소금은 그곳의 책임자로서 성공적으로 일했고 그의 지도 아래 해남 소금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금이 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금과 담비가 결혼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에는 많은 반대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왕의 특별한 허락과 영의정의 지지로 가능해졌다. 여보, 오늘 은비가 온대요. 담비가 소금에게 말했다. 그들은 해남의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다. 소금은 미소 지었다. 그래요? 서울에서의 학업은 어떤지 물어봐야겠네요. 은비는 이제 서울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담비의 도움으로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아버님도 오늘 도착하신대요. 담비가 덧붙였다. 영의정 김대감은 처음에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의 진실된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자주 해남을 방문하여 사위와 딸을 만나고 특히 손자 소금이를 보러 왔다. 소금이는 잘 자고 있나요? 소금이 물었다. 담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잠들었어요. 당신을 닮아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소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남의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모습은 마치 인생의 굴곡과도 같았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만남도 참 신기해요. 소금이 말했다. 한양시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담비는 소금의 손을 잡았다. 그건 운명이었어요. 마치 음식에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내 삶에는 당신이 필요했던 거죠. 소금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가 처음 보았을 때의 그 호기심과 생기가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그때 시장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소금이 말했다. 담비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가끔은 규칙을 어기는 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다. 우리 소금이가 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담비가 물었다. 소금은 생각에 잠겼다. 어떤 사람이 되든 중요한 건 진실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소금처럼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담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요.
소금은 담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고,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세대를 키우고 있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담비. 소금이 말했다. 담비는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내 소중한 소금. 그들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의 소금처럼 그들의 사랑은 끝없이 넓고 깊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소금처럼 짭짤하게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나고 해남의 왕실 소금 제조소는 더욱 번창했다. 소금이와 담비의 아들 소금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금 제조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노년의 소금과 담비는 여전히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이제 소금처럼 하얗게 변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젊음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담비가 물었다. 그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정원에 앉아 있었다. 소금은 미소 지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은 시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담비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인생을 맛있게 만든 소금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바다는 여전히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우리 인생이 소금 같았다고 생각해요. 소금이 말했다. 작고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삶의 깊은 맛을 더해주는. 담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처럼 짜기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들의 손자와 손녀들이 해변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롭게 신분의 제약 없이 자라고 있었다. 소금과 담비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었다. 당신 덕분에 내 삶은 정말 풍요로웠어요. 담비가 말했다. 소금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내게 준 행복은 바다보다 더 깊고 넓어요. 그들은 함께 일몰을 바라보았다. 태양이 바다에 잠기며 붉은 빛을 물들였다. 마치 그들의 인생이 황혼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해요. 내 소중한 담비. 소금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내 짭짤한 소금. 담비가 대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해남의 전설이 되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소금 장수와 영의정 따님의 이야기. 그들의 사랑은 마치 소금처럼 작지만 삶의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미소는 바다의 소금처럼 짭짤하고 따뜻하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 바다는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내고 인생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소금과 담비의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